제가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는 종목이 잘 되는 경우나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이번에도 반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에서 삭제한다고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기준으로 매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목이 시장에 널렸는데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증시에 찬물을 끼얹지 말고 앞으로 이 종목이 잘 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티가 아니라 그냥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9년간 신교주를 했습니다. 신교주에 미친 사람처럼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주가가 쉽게 반응이 나오고 쉽게 올라가는지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제 계좌에 찍힌 수익금 중에 아마 20-30% 정도는 신교주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라 생각이 들 만큼, 신교주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테마이며 마르지 않는 샘물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이게 가치가 있든 없든 거품이든 아니든 오직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것이며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의 매매 환경에서 하지 말아야 할 위험 요소를 제거할 뿐이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제가 왜 관심 종목에서 영원히 삭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중요한 걸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떤 매매를 하던 간에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만 해야지 나중에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확률도 희박하고 불확실성만 있는 그런 매매만 하게 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계좌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매를 하던 간에 확률이 높은 매매만 하시기 바라며, 위험 요소는 그냥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LG에너지 솔루션 둘째 날이 정말 중요한데, 기간의 순매수는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 얘들이 신규주 특성상 초기에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매수를 넣기 때문에, 또 유통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간의 확약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간이 이런 초대형주가 상장했을 때는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문이 들어오면서 둘째 날의 분위기를 살렸어야 되는데 고점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습니다. 제가 첫째 날 끝나고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첫째 날 시간의 거래 마감 가격 49만원, 49만원의 매수 대기가 6,000주 쌓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서 마감을 했는데도 이게 시초가가 47만 6천 원이 잡혔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10% 넘는 폭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슈가 있었으며 시초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잡혔습니다. 이 말은 매도가 강하다는 뜻이며, 49만원 위에서 시작해도 부족할 판에 49만원 한참 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49만원 근처나 위에서 시작을 해서 50만원까지 가까웠다면, 둘째 날에 50만원 위에서 분위기를 살리면서 최소한 이 정도만 끌어와줘도, 최소한 52만원에서 뭐 더 올라가면은 더 좋은 거고, 어쨌든 간에 최소한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 위에서 마감을 했다면 충분히 단기간에 분위기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첫째 날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둘째 날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둘째 날에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세. 신규주는 추세에 정말 정직한 종목입니다. 신규주 특성상 상장하게 되면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원래 신규주 특성상 계속해서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 정상에서 벗어나서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추세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규주는 추세가 정말 정직한 종목인데, 추세가 무너진다면은 바닥을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싸게 산다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그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만큼 끝까지 추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 추세,
지금 무너진 추세 때문에 삭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규주는 합리적인 가격에서 사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데 비합리적인 가격에서 매수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뻥튀기인데 이거는 공모가 대비 2배 시작을 했습니다. 99%면 그냥 2배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심하게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K옥션을 분석하면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첫날에 따상 간다 하더라도 2배 뻥튀기 된 종목은 함부로 손을 대면은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옥션은 첫날 따상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더 이상 신경 쓸 생각이 없다, 매매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파고 있는데 이런 종목 지금 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가 바닥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제 경험상 좀 심하게 폭락하는 것들은 최고가 대비 반토막까지 난 경우를 많이 봤으며 혹시나 이 종목이 나중에 잘 된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상황, 실패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뻥튀기가 되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절대 함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초가가 60만 원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합리적인 가격 40만 원 밑에서 시작을 했다면 떨어지는 것을 또 기회를 보고 크래프톤처럼 접근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높다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단기간에 심하게 떨어지고 기간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까 탈출 기회를 여러 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탈출 기회에 나중에 수익까지 볼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 이미 2배 뻥튀기 되어서 시작을 했다면 이건 함부로 접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깊어진 골. 자, 이게 진짜 잘 풀려가지고 나중에 다시 60만 원을 찍는다 하더라도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60만 원 찍으면 30% 이상 상승해야 되는데 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30%가 아니라 4, 50%도 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하게 깊어진 골에서 순식간에 최고점까지 올라갔는데 이거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신규주 중에서 2배 뻥튀기 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은 원래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진짜 잘 된 경우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이 카카오페이처럼 잘 풀린다 하더라도 골이 깊어진 종목을 신고가에서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낮다 보시면 됩니다. 수익을 진짜 운 좋게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리스크에 노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페이처럼 뭐 악재가 나오지 않고 호재만 나온다 하더라도 최저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낮은 지점에서 크게 반등하면 할수록 나중에 물렸을 때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좀 좋게 생각하신다면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가 매수해가지고 한 번쯤은 이런 좋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반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줄 때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가총액으로 인한 변동. 이때까지 수십조짜리 많이 봤지만 LG에너지솔루션 100조 원입니다. 아무리 신규주의 영향, 수급이 지속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10조, 20조짜리가 뭐 하루에 10% 오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100조 원짜리가 10% 오르는 상황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조 원짜리보다 확률이 낮기 때문에 시가총액 때문이라도 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평가든 아니든 간에 주가의 무게라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공매도. 이 공매도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크래프톤이 공매도가 정말 심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 구간에서 쌀 때 매수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공매도가 나오는 거 보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루 거래량의 20-30% 정도가 공매도로 나왔는데 예전에 공매도 비중 보시면은 공매도 시작되고 나서 하루에 20-30% 구간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늘기 전에 공매도가 꽤나 심각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나오는 구간에 제가 이때 호가창을 기억해서 알지만 그 엄청난 물량, 외국인 공매도를 전부 다 씹어먹고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판단이 들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이라도 일단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뒤에 무시하고서 시세가 엄청나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나 똑같이 하는 생각.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되고 뭐 거품 논란. 사람들 생각하는 거 다 똑같이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카카오페이나 뭐 다른 신규주처럼 신고가를 돌파하는 특이한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누구나 하는 똑같은 생각 이것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중복되어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유가 여러 가지이므로 함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이건 첫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구간에서 실패. 추세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구간에서 실패했습니다. 신규주는 특히나 이렇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초반에 승부를 본다면 좀 쉽게 풀렸을 텐데 초반부터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둘째 날의 상황이 49만원 위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황금선 잘 지켜주고 또는 50만원 호가까지 변해가지고 거래가 된다면 저는 아마 정말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밑에서 돌면서 정말 중요한 구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뻥튀기 된 초대형주 중에 잘 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뭐 탈출 기회가 나온다 하더라도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탈출 기회가 나오는 것은 많긴 하지만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뻥튀기 된 종목들, 이 뻥튀기 된 그나마 잘 된 케이스가 이 초대형주에서 잘 된 케이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초대박이 났습니다. 대신에 보시면은 공모가가 13만 6천 원인데 시초가가 이것보다 낮은 13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을 한다면 잘 될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시더라도 2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배 시작한 데다가 잘 된 케이스가 장기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시세가 나오면은 진짜 운이 좋은 것이고 대부분 나중에 결과가 좋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닥만 파고 있고 초반에 이 열기 때문에 뻥튀기가 될 뿐이지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난다면 전부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락할 때 계속 모아가지고 진짜 운이 좋게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탈출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수익을 챙기는 것이지 정말 몇 년 동안 보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30만 원에 시작했다면은 뭐 장기 투자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30이 아니라 60에서 시작을 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